아이가 나에게 와서 묻는 것이지 내가 아이에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승의 도리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여기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선생이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좀 관계가 많아서 그런지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교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땅에 떨어졌다고도 하는데 교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교권이 선생 좋으라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생이 권위가 안 서면은요, 배우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측면이 많아요. 선생 권위가 안 서보세요. 잘 배울 자세가 안 나옵니다. 배우는 사람을 위해서도 교권을 세워줘야 됩니다. 교권은. 근데 요즘은 참 선생님들이 너무 선생님 하기가 힘들대요.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나 다. 그러면은 누가 손해를 보나요? 학생이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많은데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선생 권위를 집에서 안 줄 수도 있어요. 하다못해 식탁에서 얘기를 하다가도 선생 나오면 선생님 붙여줘야 됩니다. 아, 선생님. 그리고 존중해주고 그러는데, 부모가 밥 먹으며 얘기하다가도, 아무개 선생?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아이들도 자연히 선생님을 우습게 봅니다. 선생님이 한 얘기라면 좀 이상한 얘기도 무슨 들어야 되라고 존중할 줄 알면서 어렵게 얘기도록 만들어주면 절대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우습게 볼 리가 없습니다. 이게 참 그런데 가정에서부터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주 착하고 착한 장사꾼보다 아주 못된 선생이 더 착하대요. 사실은 그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선생 노릇 하다 보면 자연히 어느 정도 착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치 봐야 돼요. 철학 선생은 괜찮아요. 철학 선생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요. 왜? 술 먹고 그냥 난동을 피워도 철학하는 사람이니까 보통 그렇게 봐줘서 우리들은 괜찮은데 다 남 눈치의식하고 살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들이 어느 정도 도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 그냥 터뜨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막 그냥 깨가지고 막 교단을 엉망으로 만들고 선생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하면은 피해는 학생들이 봅니다. 권위를 깨트리던 시대, 지금은 권위가 깨져나가는 시대인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깨트렸다가 나중에 세우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될지 몰라요. 함석헌 옹의 얘기가 있어요. 그때도 아마 권위를 깨던 시대인 것 같아요. 일정시대 그때요. 말에. 오상학교인가 교사라는데 그때 학교에다가 1어 과정을 안 넣으면 학교 인가가 안 나요. 할 수 없이 1어를 넣어야 됐어요. 일본어를. 누군가 가르쳐야 되니까 한 분 선생님이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어차피 할 거라면 내가 욕먹더라도 내가 먹지. 그러고 그분이 일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학생들이 울분에 차 있던 시대라 그런지 그 선생님이 매국노로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또 들어왔는데 학생들이 짜고서 선생님을 막 모독을 했어요. 모욕을 주다시피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나서 나가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문을 딱 가로막고 못 나가게. 당신 왜 나가려고 하느냐. 들어왔으면 가르치고 가라. 그러면서 막 모욕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나중에는 거의 참 울지경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 이제 선생들이 화가 났죠. 이 선생님은 사실은 자기가 십자가를 진 건데요. 그래가지고 학생들 전부 모아놓고 누가 주동했는지 나와라. 그랬대요. 몇 시간을 벌을 세웠대요. 근데 그냥 끝까지 학생들이 버티더니 어느 순간에 다 내가 했다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결국 처벌을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선생들에게 도전하고 막 그랬대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루는 무슨 사건이 났는데 학생들이 선생들의 불만을 품고 우르르 교무실로 들어와서 무차별 난타를 했대요. 구타를 했대요, 선생님들. 그 함석헌 선생이 돌아가신 함석헌이 선생했을 때 그래서 교탁에다 고개를 푹 쳐박고 얻어맞았대요. 그랬더니 학생이 왜 고개를 쳐박으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야, 내가 너희들 얼굴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가리키냐. 우선 맞더라도 얼굴은 가리고 맞으려면. 그랬더니 학생들도 좀 머쓱해가지고 몇 대 때리다 그냥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더라도 교권이 깨지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함석헌 옹의 말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내가 너희들 얼굴을 보면 안 된다. 맞을 때 맞더라도. 때린 얼굴을 기억하고 내가 가리키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가린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도 뭔가 반응이 있었겠죠. 그런 시대도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도 전반적으로 교권이라든지 깨져나가는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함부로 깰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용을 씁니다. 교권 지키려고. 어떤 학교는 교권 지키려고 하다가 150명 학생을 F를 준 적도 있어요. 대량 학살이죠. 그건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다음에도 나옵니다.
초서곡 제3독이라고 나오죠. 처음에 초서곡 처음 점을 쳐서 물으면은 알려주지만은 2번, 3번 거듭하면 모독하는 것이라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점하고도 관계가 있고 가르침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점으로 얘기하면은 점을 칠 때 진실하게 자기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한 번 쳐서 정성을 다해서 한 번을 쳐서 그 점사를 가지고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번, 3번 치려고 한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어떤 결정을 하려는 사람이 전혀 신중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신중하지 않고 가볍게 그냥 장난치듯이 묻는 거죠. 요즘에도 점 그렇게 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강의 처음 시작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들 점 치러 다니면은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점괘가 나오면은 다음 점집으로 가요. 또 다음 점집 가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점괘 나올 때까지 쫓아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전혀 자세가 아니죠. 점이라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하게 자기가 고민을 하고 문제를 좁혀놓고 점을 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힘이 전혀 안 미치는 문제들, 오히려 그런 것도 점을 칩니다. 생사의 문제나 자기가 전혀 그 하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때 그 하늘의 뜻을 묻기도 해서 점을 칩니다. 그런 때는 굉장히 진지하게 마음을 모으고 점을 쳐서 그 점사를 가지고 또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자기 진로를 결정하려는 것이죠. 2번, 3번 친다는 것은 대단히 경솔하게 자기도 진지하게 고민을 안 했다는 거고 그 점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움을 줘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안 알려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선생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이건 뭐예요? 뭐 이렇게 묻는 사람들 답해주기가 싫어요. 진짜 선생님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왜냐? 자기가 질문을 하려면은 질문할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몇 번 고민을 하고 와야 됩니다. 이게 진정 문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 요게 문제겠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게 안 뚫린다. 그래가지고 선생한테 와서 물으면